안녕하세요. 동기부여 뒤집기입니다. 요즘 강의파리 업계에 가장 성행하는 강의는 단연 AI 유튜브 강의입니다. 유튜버는 쉽고 즐겁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오해로 인해 항상 선망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이 전공자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꽤 어려운 일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시작하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 AI 툴이 많이 발전하면서 영상 제작이 꽤나 편리해지고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이전에도 유튜브에 대한 강의는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AI 툴로 영상을 아주 쉽게 만들어 유튜브로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강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예를 들면 AI로 딸깍 10분 유튜브 쇼츠 월천 이런 것이죠. 작년 초 성공파리 사태처럼 일반인에게도 인지도가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잘 없어서 제가 주목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그 피해 사례를 접해보니 규모가 상당한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정말 광고만큼 효용이 있을지 쟁점별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놀란 점은 유튜브 채널을 인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자신의 채널을 인증하지 않는 것은 성공학 강의에서 재력을 인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파리 사태 이후로 재력을 인증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가 된 것처럼 유튜브 채널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인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채널이 광고에 상응하는 만큼 충분히 인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원어민과 대화를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조회수가 잘 안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더불어 지속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영상만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나머지 영상들은 한참 뒤떨어진다면 어떤 법칙이나 공식이 있다며 강의를 하기에는 다소 자격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의 영상에 든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한두 개의 영상이 터지는 건 일반인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운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사 A씨는 유튜브를 독학해서 몇 년 만에 100억을 넘게 벌었다며 AI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의를 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5개의 채널을 합쳐 도합 80만의 구독자를 보유했다며 PR합니다.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해당 강의를 홍보한 2개의 채널을 제외하고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채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롱폼의 경우 1년이 넘게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고 원래 퀄리티가 꽤 높은 영상툰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24년 말에 AI 커뮤니티 썰 쇼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해당 채널을 매입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데 추측컨대 그림을 그리던 본 채널주에게 매입 후 AI 썰 쇼츠를 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AI 썰 쇼츠들은 유의미한 조회수를 내지 못했고 기존의 영상툰은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만 가능한 콘텐츠이므로 권위를 형성하는 PR 자료에서는 제외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 B씨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여 30대 중반의 나이에 연 수억을 번다며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시니어분들에게 정보를 준다는 채널의 썸네일들을 보면 정부 지원금을 쓸어 담는다, 쇼츠 채널로 4억씩 쓸어 담는다, 꿀 빨고 있는 월 3천 블루오션 부업, 글쓰기로 월 2천 등 꽤나 자극적인 문구로 소위 돈으로 어그로 끄는 채널이었습니다. 이런 콘텐츠 자체가 무작정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료 콘텐츠에서 예시로 들어준 건전한 내용과는 상이해서 다소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요컨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강의의 근거가 되는 유튜브 채널을 가려두는 행위는 재력을 투명하게 인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재력을 과시하는 것이 주가 되는 채널만 공개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의 실력을 소비자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 D씨는 24년 말에 유튜브 수익만으로 월 1,000만 원을 달성했다며 비법 전자책을 판매합니다. 수익을 크몽 측에 직접 인증했다고 하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크몽 측에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인증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출판사나 강의 판매 중개업체에서 재력 및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가 강사가 그것을 똑바로 입증하지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태가 있었는데요. 크몽에서는 강사들의 재력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해당 상품은 크몽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유를 조사해보니 강사가 개인 블로그에서 크몽에 5점 리뷰를 달아주면 15,000원을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벤트 하에 있는 리뷰를 신뢰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저는 해당 행위가
크몽 리뷰 정책 위반인지 문의하였고 크몽으로부터 위반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곧 간단한 리뷰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유익했던 점이나 추천 이유를 작성하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리뷰밖에 달 수가 없고, 해당 별점 5점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기망을 당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지, 또한 크몽 사이트의 5점 리뷰들은 대부분 환급을 받았을 텐데 후기 앞부분에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음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강사의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유튜브 채널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십만 뷰의 영상을 대여섯 번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1만 뷰를 달성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몇천 뷰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비법이 있다며 강의를 하기에는 아직 다소 부족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더불어 썸네일을 보면 떡상 동물 브이로그를 만들어봤다고 하니 강사 스스로 그런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상을 시청해보면 자신의 성과가 아닌 타인의 성과를 홍보하며 그것과 유사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내용만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 빗소리 ASMR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 채널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여줘야 가르칠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자극적인 워딩보다는 솔직하게 기술에 대해 알려주는 채널로 건전하게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사 이씨는 무려 100개의 채널을 컨설팅하고 50개의 채널을 운영해 보았다며 PR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의문점은 당연히 이 캡처들이 진짜인지이고, 둘째는 캡처들이 진짜라고 해도 대부분 구독자가 몇천 명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타는 비법이 있다며 강의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 강사도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들어가 보면 강사의 말대로 300만 쇼츠를 만든 것은 사실이나 단 1회에 그쳤고, 최근의 영상들은 1만 회를 찍기 어려웠으며 채널명과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리뉴얼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알고리즘 타는 법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3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대박이 난 쇼츠를 몇 개는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평균 조회수도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성과는 지속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죠. 우리는 논리적으로도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AI로 딸깍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면 유튜브 특성상 비법을 가르쳐 줄 경우 자신과 유사한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고, 그 중에는 청출어람의 케이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지속성이 낮거나 다소 어려워지는 등의 자각으로 2차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한 개의 채널에서 월 1000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경우 강의를 판매하기보다 직원을 뽑아서 10개의 채널을 운영하여 하나에 월 1000만원씩 나온다면 순식간에 재벌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인데, 더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이 성공하는 공식 등은 없다고 봐야 한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강사들은 유튜브에 다른 비즈니스를 붙여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제휴마케팅, 구매대행, 파트너스, 음원 수익 등도 결국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붙어있는 비즈니스도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조회수가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더불어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 방법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 유튜브는 수단일 뿐이고 다른 사업의 수완이 지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성공파리 사태 이후 매출, 재력 등이 거짓인 경우는 잘 없지만 강사가 이전에 굵직한 사업 경력이 있는 경우 재력의 출처가 섞여버려서 인증을 하더라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행하는 강의들은 주로 AI로 아주 쉽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I는 분명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켜주는 툴이고 많은 창의성이 발휘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딸깍, 하루 10분 등의 표현을 쓰기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AI를 모두가 저렴한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차별성을 크게 형성하지 못합니다. AI는 먼저 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AI 동물 브이로그가 유행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런 걸 만들 생각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나 팁 정도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점이 되어 발휘되는 것이 그 본질이죠. AI가 아직 멀었다거나 회의론을 펼치려는 게 아니라 AI는 기획과 창의성이 있은 후에 제작을 도와주는 게 역할의 큰 부분이지, AI가 등장했다고 해서 아주 쉽게 유튜브 영상을 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추측컨대 비법이란 없고 해당 내용이 수백만 원을 받아야 할 만큼의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에미상까지 수상한 한 영상 디자이너 분께서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각종 툴의 사용법과 노하우를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전문가의 경우에도 원하는 영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툴을 활용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AI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AI를 활용하는 노하우가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수십 분으로 요약되어 있지만 결과물을 기다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몇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기획을 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유튜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과장된 강의를 잘 구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의 경우 AI 툴의 장벽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다소 과장된 정보에 좀 더 취약해집니다. 이런 점을 아는 것인지 AI 유튜브 강의들은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AI 툴과 더불어 많이 접할 수 있는 홍보 문구는 잘 되는 콘텐츠의 비밀, 뜨는 비법, 유튜브 공식 등의 표현입니다. 유튜브를 띄우는 비법은 정말 있을까요? 시청자분들도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아마 운과 실력의 비율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기획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칭 서비스로 조회수가 많이 높아진 사례도 존재하죠. 하지만 항상 성공할 수는 없으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준 콘텐츠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 만든 영상이 큰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해봐야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 해줘 줄까, 재밌어 해줘 줄까. 야, 이상하게 또 애호박 감자전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게 모르겠어, 알고리즘.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공한 유튜버들도 항상 고민하고 어려워하며 잘 되는 콘텐츠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영상의 조회수가 별로 높지 않기도 하고 알고리즘 전문가라는 강사들도 고군분투합니다. 그런 만큼 유튜브 강의들은 한계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충분히 사회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격과 광고 문구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수많은 유튜버들은 비법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의 아니게 비법이 체화되어 있어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떤 강사들은 자신이 준비해준 프롬프트를 자동화해서 영상을 올리라고들 하는데요. 만약 수천 명의 수강생들이 강의 내용을 성실하게 따라서 천편일률적인 양산형 쇼츠를 동시에 업로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상들이 실제로 시청자를 이끌어내고 올릴 때마다 유의미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한 달 만에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을까요? 다른 유튜버들은 정말 이런 쉬운 방법을 몰라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강사들은 무료 강의에는 없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비법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달하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무료 콘텐츠와 별 다를 바가 없거나 가격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유튜브 공식이나 비법이 존재할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AI 유튜브 강의를 포함하여 요즘 많은 성공 강의의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데 돈을 많이 번다거나 퇴사하고 대박이 났다거나 어떤 방법을 알게 되어 아주 쉽게 돈을 번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개되죠. 표현들을 보면 돈을 쓸어 담는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너무 쉽다는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합니다. 순수하게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AI 유튜브 강의는 보통 고정 댓글에 해당 인물의 무료 강의, 전자책, 라이브를 들으라며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링크에 들어가면 공지된 무료 라이브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거나 오픈 카톡방으로 유도되어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라이브 날이 되면 해당 출연자가 나와서 무료 강의를 시작합니다. 무료 강의에는 살아온 이야기, 자신에 대한 PR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법 자료는 유료 강의에서 공개한다, 이런 걸 다 유료 강의에서 알려줄 거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채팅창에는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냐는 문의도 많이 올라오지만 때가 될 때까지 가격은 절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언급하며 수익의 출처가 혼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시청자도 있었는데 불리한 채팅은 매니저가 아주 빠르게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개된 강의의 가격은 보통 수백만 원,
그렇지만 강사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알려주는 것이다. 가치에 비하면 너무 싸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되게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제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싼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의를 얼마에 팔건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상식, 피해 제보들, 앞선 쟁점들에 비춰봤을 때 사회 문제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24년 초에 있었던 성공파리 사태 이후로 재력을 속이는 경우는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중 일부는 하루 10분처럼 투입 시간 등이 너무 과장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재력과시 부분이 성공포르노라는 단어에 부합합니다. 채널에서는 매주 돈을 아주 쉽게 쓸어 담는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무료 강의를 들을 때면 나도 벌써 성공한 것 같고 도파민이 폭발하죠. 그렇게 실행을 하다 힘들 때면 또다시 이런 채널의 사례를 보면서 다짐합니다. 절실함이 의욕을 순간적으로 돋구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의욕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나중에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노력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런 인터뷰 영상들이 순수하지 않고 강의를 판매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강의를 들을 위험에 처합니다. 이런 채널들을 팔로우업 해보면 강의 판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강사들은 서로의 강의 내용을 비하하며 자신이 진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는 AI 자동화 쇼츠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쇼츠는 이제 끝났으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채널 안에서도 모순이 생기거나 새로운 비법이 끊임없이 나오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재력의 과시에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들이 다단계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다단계는 현행법상 분명히 사기는 아니지만 여러 문제점이 종종 보도되고 사람들도 도덕적인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위 1%는 큰 돈을 법니다. 부업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시도해보는 것은 당연히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AI 쇼츠에 시간을 쏟아붓는다면 건전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공파리는 유행에 따라 도구를 바꿔 낍니다. AI와 유튜브는 죄가 없는데 성공파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신비주의가 이용되기도 하고 힐링이 유행할 때는 힐링, NFT가 유행하면 NFT, 부동산, 주식 상승기에는 투자, 평상시에는 마인드, 책을 파는 것처럼 죄 없는 툴들을 가져와 성공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런 강의에 현혹되는 것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는데요.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은 상당히 간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빠르게 다시 회복하고 싶거나 여러 삶의 변화로 부수익이 절실하거나 미치도록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큰 수익이 필요한 등 사연들을 들어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한 때에 상품에 대해 천천히 따져보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조급함을 유도하는 장치들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수단은 단연 공포 마케팅입니다. 남들은 AI를 사용해서 지금 돈을 다 쓸어담는 것처럼 과장하고 직장인을 비하하여 창업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다시 알려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죠. AI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강의는 한정 수량 7개가 남았다고 닥달하지만 제가 약 일주일간 지켜보아도 계속 7개가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비법을 왜 가르쳐줄까 하는 의문과 불안함에 강사들은 비슷한 멘트를 항상 해왔는데요. 알려줘도 안 하니까 그냥 오픈한다. 알려드린다고 내 사업에 지장이 없다. 베풀기 위해서 잘 되셨으면 해서 등 아주 비싼 가격과는 다소 모순되는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강사의 의도가 아주 선해 보일 때, 사람 자체의 팬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실상은 하나의 사업 분야를 더 개척하기 위해 강의를 오픈한 것인데 말이죠. 성공파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전에 그것에 상당한 소비자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소비하는 분들도 계시죠. 모든 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에 만약 소비할 거라면 건전한 강의를 고르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부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힘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모두 충족하는 강의가 있긴 할까 싶지만 AI 유튜브 강의에 대해 제가 생각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튜브 채널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둘째, 채널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중인지. 셋째, 재력의 출처가 분명한지. 넷째, 시간, 비용 등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았는지. 다섯째, 상식적으로 과장된 문구가 많지 않은지. 여섯째, 후기가 과장되지 않았는지. 일곱째, 환불 조건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는지. 강의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책이든 VOD든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새로운 분야에 간편하게 지식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룬 AI 유튜브 강의들은 광고의 과장이 너무 심하고 구조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월천도 파격적이었는데 이제는 월억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나 딸깍 하루 10분 돈을 쓸어 담는다는 식의 문구처럼 광고는 갈수록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광고를 청소년들까지 접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해진 원인으로 배금주의와 극에 달한 비교 심리를 빼놓을 수 없죠. 내용의 양과 퀄리티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지식 상품들의 가격은 물가 상승보다 수십 배는 빠른 속도로 비싸지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더욱더 비싸게 팔려는 욕심만 보여주고 소비자들은 점점 더 건전한 강의를 분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튜버에 도전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해보려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나친 간절함이 되는 순간 과장된 강의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유튜브 강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짜리 강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기획, 촬영, 편집 모든 분야에 대해 무료로 좋은 노하우를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교육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조급하면 시간을 스킵하고 싶을 때 비법 강의에 눈이 갑니다. 우리는 많은 대형 유튜버들도 고군분투한다는 점에서 비법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들은 곧 마감된다며 조급하게 만들지만 성공파리들은 평생 팔 것이고 계속 새로운 비법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결제를 보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강의 중 일부 강사들은 건전한 비판 의견에도 범죄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직장까지 미행당하기도 했죠. 잘못된 비난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겠지만 강사들은 아주 클린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판 의견이 있으면 눈엣가시로 여기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누구는 진짜냐? 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에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스스로 조사해보시고 충분히 실력있고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된다면 결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토대로 비판과 비평을 드리는 것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현명한 감시자가 되어 문제 있는 상품은 소비되지 않는 환경이 갖춰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